안녕하세요. 네, 오늘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언어치료 정기 세미나 2023년도 2회차 영유아 아동의 언어중재 케이스 스터디 강의를 맡은 김수진입니다. 반갑습니다. 그런 친구들 케이스를 모집해서 모집해서 이제 저희가 얘기를 나눠볼 텐데 그 전에 그 전에 일단은 그 친구들, 우리 영유아 아동들의 언어 발달을 한 번 더 조금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, 한번 짚고 넘어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, 네,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. 요거 막 한낱말이 시작되는 이제 돌 지난 아동, 돌 이후, 그때부터 좀 보게 되면, 제가 케이스를 받아보니까, 되게 표현에만 많이 집중을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. 선생님들의 목표가 일단 표현 어떻게 해야 되나, 표현 어떻게 해야 되나, 이거에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전에 우리가 꼭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언어 이해와 그다음에 그런 어떤 커뮤니케이션 능력, 사회적인 의사소통 능력, 이게 꼭 표현으로만 안 나가더라도 아동의 뭐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이해가 선행이 돼야 또 표현이 가능한 거고, 그래서 이해 언어 쪽에서 좀 놓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좀 마련을 해봤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돌 정도 되면 애들이 포인팅도 그 전에 이미 시작이 되고, 그래서 사물들을 가리킬 수가 있고, 뭐 엄마는 어디 있어, 엄마 어디 있어, 그러면 포인팅 안 해도 엄마 쳐다본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죠. 한 가지 사물, 한 가지 사물 가지고 두 가지 요구, 컵 가져와서 식탁에 올려놔, 이런 한 가지 사물을 가지고 두 가지 요구를 수행할 수 있는지, 그다음에 두 개, 엄마 양말하고 수건 갖다 줘 했을 때 갖다 주는지, 이런 이해, 언어가 어느 정도까지 발달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. 그래야 아예 표현도 함께 늘어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. 그리고 두 돌이 지나고 나서는 애들은 또 복문을 이해하고, 그 다음에 이제 개념적인, 인지적인 확장이 막 일어나죠. 그래서 36개월까지 계속, 아까는 뭐 조금 초기적인 개념이었다면, 이번에는 뭐 시간 개념이라든지, 그 다음이 되면 뭐 낮과 밤 개념이라든지 촉감 개념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이 계속 발달해 나가는 건데, 여기서 우리가 어떤 걸 놓치고 있진 않는지, 아이가 이해 언어에서 놓치고 있는 건 없는지 계속 확인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두 돌에는 뭐 두 단어, 두 가지를 기억할 수 있었다면 세 돌에는 세 가지 정도까지 기억을 하고, 지시 따르기도 세 핸드폰 가지 올려놔. 지시 정도까지는 따라줄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 복문도 이해하기 시작되면 아기가 복문을 사용하기 시작하고, 누구 무엇 어디 왜에 대한 질문이 이해가 돼야 또 그 다음에 그런 의문사를 사용해서 질문을 하기 시작하고, 네. 그래서 이해 언어가 어느 정도 선행이 되고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. 그럼 이렇게 우리가 발달 단계를 알고 있으면 이제 목표를 수립하게 되는데요. 목표 기술에서 이렇게 많은 보고서들을 받아보면, 뭐 고빈도 어휘를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다. 그다음에 70%에서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다. 아니면 어떤 거를 아이의 이해 능력을 향상시킨다. 아니면 무엇을 이해한다. 요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? 모호하게?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를 기술할 때는 항상 이제 아시아나 전문가들이 말을 할 때 메저러블하게, 측정 가능하게 목표를 기술해야 한다라고 저희가 많이 배우는데, 그런 측정을 가능하게 이해한다 이러면 측정이 가능하기가 어려워요. 그래서 아이가 뭐 몇 세 수준의 단어를 이해할 수 있다 이랬을 때, 너 이해했니?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. 그쵸? 그래서 이해하는 거를 어떻게 우리가 확인하고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봤을 때, 뭐 아이가 대답을 한다든지, 어떤 그림카드를 배열한다든지, 뭐 매칭한다든지, 포인팅 한다든지, 이런 식으로 아이가 이해를 했다는 걸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, 그냥 목표를 이해한다, 이렇게 기술을 해버리면 나중에 이 아이가
몇 퍼센트 수준으로 몇 번 이해를 했는지 우리가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아이의 진전을 또 파악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목표 기술 방법은 또 우리 빨간 책이나 이런 쪽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고 그렇게 목표를 기술하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 이제 이 다음에는 요 나이대,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돌에서 네 돌, 요 나이대 어머님들한테 가장 많이 어느 치료사예요? 라고 하면 뭐 우리 조카가 있는데 우리 누가 있는데 뭐가 있는데 이렇게 많이들 문의하세요. 어느 치료 받아야 할까요? 그죠?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 사례인데 두 돌이 다 되어 가는데 이제 단어가 몇 개 없대요. 그래서 두 돌이면 기다려도 될까요? 언어 치료 필요할까요? 이렇게 막 고민이 시작되는 왜냐면 이때는 이미 두 돌에 막 친구들은 조리원 동기들은 막 단어 붙여가면서 얘기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대답을 해주실까요? 좋아요. 네.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랑 좀 되게 많이 유사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또 다른 분도 이해 언어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볼게요. 그래서 제가 좀 원했던 답이 요런 답이거든요. 우리가 표현에만 너무 갇히지 말자. 아이의 좀 종합적인 거를 판단해 보자라고 하고 싶은 건데, 그래서 먼저 이제 이해 언어. 아까 말씀하신 것도 여기 포함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해 언어 수준을 확인해 보고, 이게 어느 정도 말할 때 말귀를 알아듣는지, 어떤 문장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지, 그다음에 눈 맞춤이나 상호작용의 질은 어떤지, 얘가 표현은 못해도 제스처로 막 계속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지,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놀이 발달 수준은 어떤지,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는 게 제일 좋죠. 요거는 40개월 아동이래요. 30개월쯤 말이 늦게 트였대요. 발음이 부정확한 건지 종종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얘가 어린이집에서도 의사소통이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 아이 언어 치료 받아야 할까요? 라고 또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. 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발음이 안 좋아서 온 친구들 중에 언어가 떨어지는 친구들도 사실 되게 많아요. 근데 부모님은 발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. 왜냐면 요 때는 발음이 안 좋거든요. 정상 친구들도. 그래서 딱 왔을 때 발음 평가만 하지 말아라. 저는 그렇게 가르쳤어요. 싶은 거는 주어소가 발음이 부정확하다 그럴 때 요 나이 때 아동들은 특히 특히 말이 늦게 트였다는 친구들은 언어 검사를 같이 해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이제 케이스로 넘어가서 KYO 제가 요 아이디를 보고 송혜교 씨가 자꾸 생각났어요. 네, KYO 네 선생님이 이제 주신 사례예요. 낯가림이 심하고 제한된 단어 산출만 가능한 32개월 여아예요. 32개월 이 여아가 단단어 수준, 거의 약간 뭐라 그럴까 양수능들 많이 나오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의사소통 기능은 있는 것 같대요. 근데 애가 침묵이나 자꾸 단어로만 되게 소극적으로 말을 한대요. 그래서 지금 현재 목표는 어휘 모방, 산출 두 가지 목표를 저한테 주셨어요. 현재 가지고 있는 목표. 네, 그래서 아기가 안 따라하니까 모방하기 넣고 또 말 안 하니까 산출하기 넣으신 것 같아요. 이렇게 목표가 조금 구체적이지 못한 거는 일단은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어떤 공식적인 평가를 못했더라도 아이의 비공식적으로라도 아이가 어느 수준인지 이해는 어느 수준이고 표현은 어느 수준이고 이런 거를 네, 알고 계신 게 제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하는데 중요하겠죠. 일단은 아이의 강점과 제한점을 좀 확인해보고 우리가 수립할 수 있는 목표를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. 얘는 부모와 상호작용이 가능해요. 포인팅도 가능하고 단어 이해가 가능해요. 포인팅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었고 단단어 표현도 가능해요. 이럴 때 수립할 수 있는 목표가 뭐가 있을까요? 단어, 제스처, 표현 유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라고 말씀하셨고, 단단어 표현 가능하면 엄마와의 놀이 상황에서 산출 가능한 단단어로 만들 수 있는 두 단어 조합 목표로 할 것 같아요.
포인팅에 발화산출 동반하기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단어 플러스 제스처 표현 유도가 포인팅의 발화산출 동반하기 요 같은 맥락이죠. 저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은 부모랑은 상호작용이 문제가 없고 아이가 부모를 선호하고 보호자를 선호하는 경우에는 아직 어리기도 하고 엄마든 그 보호자든 보호자한테 직접 보호자를 훈련하는 경우 저는 보호자 입실에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보호자 같이 들어와서 애가 나랑 안 놀면 저는 좀 밖에 좀 이렇게 떨어져 있고 어머님한테 계속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. 이럴 땐 이렇게 하셔라. 이번 10분이면 그 10분 동안은 요것만 하셔라. 근데 어떤 전략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는 내 머릿속에 있어야 되겠죠. 그리고 포인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제스처랑 구어 표현 아까 채팅창에서도 선생님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계속 제스처에 구어를 연결해서 언어적 연결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계속 내가 하라는 게 아니라 들려주는 것만도 목표가 될 수 있거든요. 그렇게 해보기도 하고 애기가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건 아니고 계속 연결을 해서 들려주고 그 다음에 아이가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3513 땡땡땡땡 선생님이 주신 단어 모방 및 산출이 시작됐으나 말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37개월 남아요. 이제 막 모방이랑 뭐 두 단어 조합 조금씩 된 세도를 간 넘은 남자친구예요. 그래서 32개월에는 10개월 수준이었는데 거의 뭐 부모님 보호자는 표현 단어가 0개라고 했지만 뭐 조금은 있었대요. 한 15회기 지나고 모방이 자바라 늘어났고 모방이 활발하게 자발이 늘어났지만 활발하게 늘어나진 않는데요. 그러니까 선생님 욕심 많게 막 이 정도 막 늘었으면 폭발적으로 늘 것 같은데 그러진 않았대요. 그리고 자꾸 뭐 이런 거 많이 하고 노래는 부르는 거 좀 좋아하고 여기 선생님은 이제 목표를 좀 여러 개 넣어줬어요. 그래서 지금 어때요? 표현에만 다 꽂혀 있어요. 그래서 아동의 이해 수준에 대한 거는 아동의 어휘 이해도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. 근데 표현만 이렇게 막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히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아기가 단어 모방이 가능하고 1, 2음절 단어 산출이 가능하고 두 단어 조합 모방 여기 보면 뭐 우산썸, 엄마곰, 아기곰 이런 식으로 아기가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노래 부르기 가능한 친구래요. 짧아요. 두 단어, 그러니까 2음절, 3음절 요 수준이거든요. 그래서 이 음절을 늘려가는 거를 일단 최대한 목표로 할 수 있는 걸로 늘려가는 걸 목표로 하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저는 그래서 어떤 단어를 산출한다 요거보다는 약간 음절수 늘려가는 게 조금 더 구체적인 목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. 그래야 우리가 얘가 2, 3음절 하던 거를 뭐 3, 4음절 그다음에 두 단어 조합 이런 식으로 늘려갔다라는 거를 측정하기가 더 용이할 것 같고 그래서 그럴 때는 노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노래하다 보면 애들 음절수, 어절수 늘려가는 거 조금 더 용이하기도 하고, 노래는 이제, 그죠? 의성어태어 같은 경우도 많이 있고, 그 다음에 어휘 문장, 이해 능력이, 어휘나 문장 이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시고, 그거에 대한 것도 필요하다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제한점은 근데 잘 모방하지 않아요. 그리고 무의미 음절을 자꾸 얘기하고 그다음에 언어 자극이 부족한 가정 환경이라고 해요. 어떤 가정 환경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여기서 이렇게 자극을 많이 줬으니 좀 빨리 올라올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지금 고민이라고 하셨거든요. 그리고 애기가 자꾸 말하는 거 거부하고 말하는 거 애들 시키면 거부하는 거는 뭐 약간 국룰인 것 같아요. 자기가 하는 거는 자기가 하는데 이거 해보자 그럼 시키면은 거부하는 친구들 많이 있죠. 그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네, 조금 빠르게 가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이 계속 얘기하시는 게 애기가 모방하지 않아요. 모방하지 않아서 고민이에요. 얘기를 하다가 또 어느 때는
애가 내 말만 제 말만 따라해요. 너무 모방만 해요. 그러고또 고민이에요. 반양어처럼 선생님 말만 계속 따라해요. 모방만 해요. 요것도 고민이고. 모방하지 않는 것도 고민이고 모방만 하는 것도 고민이고. 그런 경우들이 있죠. 그래서 그 모방의 질이 어떤 건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치료사가 시킨다고 모방을 바로바로 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이 우리한테 찾아오진 않아요. 그런 애들은 벌써 엄마 말도 다 모방하고 아빠 말도 다 모방해서 언어 발달이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로 제가 아까 전에 부모 그 전략 스킬에서도 모방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치료사가 아동말을 모방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세미나 내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아기가 모방을 해야 돼요 라는 것보단 약간 내가 제 말을 모방해 봐야지 라는 거를 오늘은 이 10개 단어를 꼭 모방을 시켜야지 들어가기보다는 나 오늘 제 말을 20개 이상 모방하고 나와야지 이런 다짐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가 저는 더 많아요. 그래서 자유놀이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랬을 때 아동말 모방하고 그 모방한 거에 하나 더 추가해서 얘기해주고 그러다 보면 얘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말에 하나 더 추가해서 말하는 거를 그냥 그때 당신 안 하더라도 조금 더 확장이 잘 되는 것 같아요. 그다음에 아기가 그러면 뭐 나는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하면 이렇게 늘려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아기 음절 길이 확대 아니면 그러면 네 해야지 막 뭐 이런 식으로 언어적으로 딱 연결해줘서 그 의미를 계속 부여해주고 얘가 말하기 거부하고 뭐 장난감 주면 도망가고 이러는 애들은 일단 책도 싫어할 수 있는데 좀 뭐 이렇게 놀이책 같은 거 있잖아요. 놀이책 같은 거 어디 있지? 뭐 요런 꼭꼭 숨어라 이런 책 많이 사용하시죠? 저는 이 책은 진짜 몇 권을 썼는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뭐 꼭꼭 숨어라 그러면 있다 없다 뭐 찾았다 여기 있다 뭐 요런 거 하기에 되게 좋고 여기도 이 뭐 이렇게 모양도 있고 이 모양도 있고 그렇거든요. 그래서 애기 하기에 오그럭오그럭오그럭 막 이런 소리 내기도 좋고 그래서 요런 책들 뭐 여기는 그 칫솔도 있으니까 같이 뭐 치카치카 이런 거라든지 그래서 의성어, 의태어 이런 걸로 음절 늘리고 노래 같은 경우는 뭐 누구는 어디 있나 이런 식으로 막 그러면 뭐 여기 뭐 이 정도만 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네 많이 하는 것 같고 의문사라든지 이런 거 초기에 익히기에는 너무 좋은 것 같고요. 마지막 케이스네요. 네, KLEI 선생님이 해주신 4, 5단어 조합 수준 문장 산출이 가능한 4세 남아래요. 그래서 진단된 장애는 없고 또 여기도 평가를 진행하지 못했어요. 그래서 근데 6개월 정도 언어 치료를 했더니 애기가 4, 5 어문 이상 산출이 가능해졌대요. 근데 카드 같은 거는 거부가 심하고 앉아서 뭐 이렇게 앉아 있는 거 못하겠고 그다음에 약간 걸리는 건 음조가 단조롭고 대답 안 하고 계속 모방만 한대요. 반향어처럼 약간 모방하는 경향이 있어서 선생님이 이제 걱정이 된다라고 사례 의뢰를 주셨고요. 선생님의 목표는 어쨌든 어휘 늘리기. 그래서 아이가 4, 5 어문 이상 산출이 가능한데 어휘만 늘려서는 안 돼요. 구문도 같이 늘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네, 아니요, 대답하기. 애기가 이제 자꾸 질문을 하면 따라하고 모방하니까 선생님이 네, 아니요, 대답하기 넣으신 것 같아요. 요거는 이제 상호작용 대화를 좀 넣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애기가 4, 5 어문 조합을 산출이 가능하고 문장 모방하기가 가능해요. 이랬을 때는 마지막으로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? 어떤 목표를 넣으실 것 같아요? 생각했던 목표는 일단 아기가 4, 5 업무를 할 때 기능어라든지 조사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발달이 되어 있는지 정확한 체크는 필요해요. 그래서 얘가 기능어 다 빼고 그냥 단어 있잖아 어저께 갔는데 뭐 갔어 삼촌 집에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. 그래서 예시가 없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문법적으로 일단은 정확한 문장을 산출하는 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할 거고 아기가 할 수 있으니까 4, 5 어문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
연결어미라든지 조사라든지 이런 걸 적절하게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도와줘야 하고, 그 다음에 문장 모방하기가 가능한데,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, 아까 선생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경험 말하기, 이야기 산출까지 가는 것도 좋겠지만, 일단 대화를 시작하고, 대화를 유지하고, 그런 상호작용적 문장을 자발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거. 일단 뭐 대화를 시작하려면 불러야 되잖아요. 선생님, 뭐 친구 누구야, 엄마 이렇게 부르게 한다든지. 그다음에 뭐 만약에 뭐 우리가 포켓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유지하는 방법. 그다음에 그런 문장을 자발적으로 산출하게 해주는 방법을 이제 목표로 삼아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애가 계속 모범을 따라하고 뭐하고 한다 그러면 한 두 개의 짧은 문장. 그래서 뭐 타요가 뭐 놀이터 타요가 미끄럼틀 타러 가고 싶대.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거래. 뭐 요렇게 했을 때 아이가 이 타요를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게 해줄 수 있는지. 그러면 아기가 그걸 그냥 따라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이 아이는 요거에 대해서 이해가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거를 같이 활동을 하면서 이해 언어 증진을 하고 뭐 두세 단계 지시 따르고 그다음에 이야기 짧은 이야기 아까 전에 뭐 백설공주 요 정도 나온 것처럼 그렇게 긴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계속 짧은 이야기 수준의 이야기들을 늘려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표현에만 너무 몰두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아까 사오 어문 조합 문장을 산출할 수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조사라든지 연결어미라든지 접속사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확인해서 이런 쪽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 같고요. 세 가지 케이스를 저희가 봤어요. 시간이 조금 지나갔는데 네, 그래서 우리가 의뢰됐던 케이스는 여기까지 지금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고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례 의뢰하실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의뢰를 주시면 여러 가지 더 좀 더 자세하게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10월 중에는 또 내년도 정기 네, 대학원 모집을 할 예정이니까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,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. 또 저희가 10월에는 3차 세미나가 있을 예정인데 그때는 좀 좋음 관련해서 케이스들을 받아보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해요. 그래서 또 정말 많은 케이스들이 있죠. 그래서 좋음 관련해서 나는 좀 도움을 받아보고 싶다. 그러면 저희가 모집 공고가 나면 그때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